예약부터 봅시다. 일단 예약 요 지문 자체는 얘도 좀 유명하죠. 이것도 좀 이 당시에 출제됐을 당시에 아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했던 걸로 유명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 생각에 이 지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한번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배경 지식은 쌓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을 보는 과정에서 배경 지식이 자연스럽게 쌓이게끔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그죠? 배경 지식을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독서 공부를 하면서 배경 지식을 쌓이게 하는 게, 결국 내가 쌓아놓은 배경 지식이 출제 안 되더라도 독서 공부를 했으니까 도움이 되고, 만약에 배경 지식을 쌓아놓은 게 나온다면 쌓여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근데 만약에 배경 지식을 따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해당 내용이 안 나오면 사실 독서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을 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배경 지식은 쌓이게끔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에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내가 사실 3학기 때는 설명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안 했겠죠. 우리 뭐 이번에 몇번 수업 많이 하잖아. 그죠? 1, 2학기 때는 내가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채권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좋다고.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용어는 법에서도 나오지만 경제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다양한 제재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채권이 정확히 뭔지 몰랐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해 두시고 문제 먼저 보면서 접근 어떻게 할지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1번은 일치불일치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일치불일치도 끊어서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읽고 나서 푸셔도 돼요. 어차피 일치불일치에서 묻는 내용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정보를 물어보니까 내가 글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됐다면 OX 판단에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부를 할 때는 일치불일치 OX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찾으러 가지 말고 그냥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기억에 대한 거니까 최소한 이런 건 좀 끊어서 풀자 이거야. 2번은 기억, 3번은 A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기억, A에 대한 걸 물어볼 때는 이 정도는 끊어서 보자. 끊어서 볼 때의 장점을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줄어든다. 두 번째, 내가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과 관련된 내용 다 읽고 이 문제 풀러왔어. 근데 성질 판단 잘 안 돼. 그럼 기억과 관련된 부분 어딘가 망가졌다는 뜻이죠. 이걸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기억과 관련된 부분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문제로 왔는데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예측하면 읽기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해당되는 내용 끝나자마자 접근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4번은 보기형. 보기형은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니까,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는 지문을 보기에 적용하라는 뜻이고, 지문을 보기에 적용하라는 뜻은 지문과 보기에 접점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기를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접점을 생각하면서 읽는다. 그리고 이때 접점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라는 것은 결국 보기의 내용을 지문에 나온 내용으로 치환하며 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5번 뭐 어휘인가? 얘도 필수적 성분 개수로 해결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어휘 문제는 만약에 헷갈리면 1, 2번인데, 만약에 헷갈리면 1, 2번인데 3, 4, 5번 헷갈릴 리는 없고, 혹시 헷갈렸다면 미안합니다. 그건 네 잘못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헷갈렸다면 1, 2번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 성제에 나와 있는 가지다는 어디에 무엇을 가지다. 야, 그죠? 그러니까 세 자리입니다. 근데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을 가지다니까 두 자리예요. 그래서 1번 날아갑니다. 정답 2번 이렇게 고르셔도 돼요. 되겠죠? 이거는 야매니까 참고로 알아서.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정도만 체크하고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앞에 손필기 있어요. 알겠죠? 끝나면 하나씩 가져가시고, 손필기 주는 이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PPT 만드는 이유랑도 동일해. 생각만 하라 이거예요.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수업 시간에 계속 생각해. 생각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 답하라고 노력하고, 공부할 때 그 행위 반복하고. 너네들은 지금 숙제로 해왔죠? 나름대로 고민을 해온 상태죠? 그러면 너네들이 못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자세히 보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되려면 너네들이 어디가 안 됐는지 알고 앉아 있어야 돼. 그게 숙제의 목적이라고 한다. 숙제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걸 완벽하게 요약해 오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뭘 모르는지 어디가 안 되는지를 알고 앉아 있으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가겠습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거 우리 예전에 이미 한번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 여기서 정리하라고. 알겠죠? 채권은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그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대. 자, 배경 지식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급부를 알고 있었으면 그냥 거기 끄덕끄 넘어가면 되는데 무관하게 독서 방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 지식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 넣어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 번 더 넣으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선지에서는 특정 행위로 물어볼지 급부로 물어볼지 모르죠.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급부랑 특정 행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개념점이 던졌을 때 다시 한번 삽입해서 읽어보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채권은 그럼 결국 뭐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특정 행위를 해줘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예전에 한번 정리했지만 몰랐던 친구 있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알겠죠? 그래서 의무라, 그래서 채무야. 아시겠죠?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해하면 이런 거 글자 읽으시면 안 돼. 아시겠죠? 바로 의미를 취합하고 있어야 돼. 내가 계속 강조한다. 너네들이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점검이에요. 점검. 이 점검이라는 행위가 독서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채무자, 채권, 급부, 이행 이런 단어가 의미로 읽히지 않네.를 점검할 수 있으면 바로 앞으로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앞에 가서 다시 확인하면 되잖아.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데이트하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근데 점검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글을 읽고 나서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선 이게 무의식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의식적으로 안 하는데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되겠어요?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의식적으로 하라고. 아시겠죠? 내가 여기를 의미로 못 읽네. 여기를 의미로 못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앞을 글자만 눈으로 읽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를 글자만 눈으로 읽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다시 피드백할 수 있다고. 너네들이 독서 공부를 왜 어려워해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나면 뭔 말인지 잘 몰라. 근데 머릿속에 글자들은 떠다니죠. 그러니까 선집한 단어로 일단 갑니다. 내가 어디서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글은 읽었잖아. 시간을 투자했잖아. 그러니까 문제 풀러 가요. 그 문제에 봤던 글자들이 떠다니죠. 그죠? 그러면 그 글자를 찾으러 돌아와요. 그래서 그 글자 어딘지 찾은 다음 그 부분만 읽고 선지를 판단하려고 해요. 내용은 모르겠고 그냥 그 문장이랑만 비교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르면 시간은 시간대로 갖다 받고 문제는 당연히 틀려요. 그게 제일 문제야.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점검을 하잖아. 피드백이 되면 베스트야. 이럴 수도 있겠죠. 다시 가서 천천히 보려고 했는데도 안 돼. 안 돼. 그러면 하다못해 버릴 수라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시험장에서 피드백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해 안 되면 어떡해. 뭐 선생님 찬스 쓸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하다못해 그 세트를 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보통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읽으면서 일단 문제는 풀려고 덤비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글자 찾으러 가서 문장 읽고 비교하면서 선지 판단하라고 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문제는 문제대로 틀리고 이게 제일 최악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공부할 때 계속 의식해.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의식해. 아시겠죠? 1학기 때부터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프린트 받아가면서 요약 연습했던 애들은 내 교재는 그래서 문장별 요약을 반드시 시킨단 말이야. 그게 그 습관을 들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문장 읽고 이해를 점검하고 문장 읽고 이해를 점검하고 이걸 의식해서 하라 이거야. 그래야지 혼자 공부할 때 피드백이 된단 말이야. 수업을 들을 때야 너네들이 피드백하기 싫어도 지금 봐봐 내가 벌써 몇 분째 지랄하고 있는 계속 지랄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식이 돼요. 저걸 내가 눈으로 글자를 읽었구나. 저걸 점검을 안 했구나. 근데 혼자 공부할 때 할 수 있어야만 성적이 오른단 말이야. 내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죠. 내 수업 듣는다고 성적 안 올라. 알겠죠? 너네들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올라. 무조건 너네가 이 짓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짓을 혼자서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수업 시간에 지랄을 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너네들을 지랄하면서 뭔가 막 쾌락을 느끼고 그런 병든 생기가 아니라. 자, 여기 마찬가지. 뭐 소리 일부러 낸 거 아니죠? 자, 채무자, 채권, 급부, 의미로 읽어야 된다고. 채무자 뭐야? 그래, 봐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얘기하라고 했죠. 근데 지금도 버벅거리는 애 있을 수 있다고. 채무자 뭐였지? 그럼 날라가는 거라니까. 여길 날리고 이건데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해요? 첫 문단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던지는데 이 기본적인 개념을 날려 읽었는데 뒷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점검을 해봐야 내가 날렸다 안 날렸다를 알 수 있다고. 채무자, 특정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특정 행위는 급부라고 했으니까 급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채권, 그 급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급부, 그 행위를 수행하면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무슨 말이겠죠? 수행하면 채권,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에 대응하는 채무, 의무는 소멸해요. 납득되는데.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내가 예전에 채권 채무 설명할 때 이런 예를 들었죠. 내가 친구한테 분필을 빌려줘요. 자, 일주일 뒤에 나한테 분필 돌려줘. 라고 하고선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권리가 생겨요? 일주일 뒤에 분필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생긴다. 그죠? 친구한테는 일주일 뒤에 분필을 돌려줄 의무가 생겨요. 그럼 여기서 급부가 뭐야? 그래, 분필을 준다. 그죠? 급부를 이행했다는 건 뭐야? 분필 줬어요. 분필 줬어. 그럼 얘한테 의무 있었어? 없다고. 이해되시죠? 이 뜻이라고요.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내용일 수도 있대. 그런 거 없죠. 뭐. 여기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1문단 끝났어요. 요약합니다. 1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요? 그래, 첫 번째 문에 대한 내용이죠? 채권이 뭐예요? 그렇지. 특정한 행동, 즉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채무는요? 그래, 특정한 행위, 급부를 해야 될 의무야. 그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정리해줄 때도 그냥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죠. 채권은 급부, 요구, 권리야. 채무는 급부, 이해, 의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급부는 보통은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가 많은데 다른 걸 일 수 있고 급부 이행하면 채무 없어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데 요 문장도 사실 그냥 눈으로 글자를 슥슥 읽어나가면 사실 머릿속에 내용이 잘 안 남을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첫 번째 문장,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저거죠. 내가 서술어 중심으로 읽어야죠. 만약에 내가 문장을 읽었는데 의미가 날라가, 그러면 결국 하려는 얘기는 서술어가 있다 그랬죠. 서술어 중심으로 다시 읽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거야. 민법상 권리는 보통 계약 효력으로 발생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래요. 자, 너네들 계약 뭔지 알아? 뭐? 계약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계약은 알죠? 계약, 너네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비슷해, 달라. 비슷하죠? 계약이라는 게 이것도 의미를 생각해. 당사자들끼리 권리가 발생한다고 합의하는 거야. 그죠? 자, 우리 계약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잖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같으냐? 그런 것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이렇게 읽으면 돼. 내가 알고 있는 그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야. 어떻게 안 돼? 약속했어요. 그럼 그 약속대로 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다만 여기선 묻지 않았지만 이런 건 좀 예민하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원칙이다 이런 건 좀 예민하게 읽으세요. 왜냐면 선제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원칙이라는 건 뭘 전제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전제한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이런 것도 의미로 읽어야 돼요.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그죠? 급부로 한다라는 게 뭔 말이야? 그렇지, 이걸 요구한다 이 뜻이죠. 내가 지금 당장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계약하면 돼? 그거 줘를 내용으로 계약하면 돼. 그죠?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효하대. 딱 뜻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 계약도 글자로 읽으면 안 되죠? 약속하는 거야. 권리 발생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분필이 필요해. 그러면 자 분필 줘. 이 내용으로 계약을 하면 돼. 근데 내가 10년 뒤에 분필이 필요해. 그러면 10년 뒤에 내가 분필 달라고 하면 주는 계약을 하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계약하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를 위해 여기 이가 받는 게 뭐예요? 지식은. 그렇지. 계약과 관련된 거,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 그죠?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 이걸 위해서 예약이라는 게 활용된대요.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자, 보자마자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래, 구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끼가 구별하래. 그러면 나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더더군다나 내가 예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 그래서 지문에서 어떤 단어, 용어를 정의하는데 그 용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면 더 조심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아는 그걸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다르게 정의했으면, 그죠? 그러면 그 정의대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예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이해하기 쉬워. 두 번째, 필자가 그렇게 읽지 말래. 그러면 얘는 벌써 이중으로 강조를 했다.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예약으로 읽으면 안 돼. 이거를 필자가 표면에 밝히고 있다고. 그럼 긴장해야 돼. 알겠죠?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새끼가 예약을 정의하면 난 무조건 그대로 읽는다. 그리고 초반에 어떻게 읽는 게 좋겠어요? 개념 정의한 걸 계속 예약이라는 글자에 넣으세요. 그래야 익숙해져.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예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니라 다르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낯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정의한 개념을 계속 대입하라고. 그게 반복돼야 읽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래요. 그럼 봐라. 실제로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다음 주 기차표 끊었어? 이거를 다음 주 기차표 예약했어? 우리 얘기하잖아. 근데 필자는 뭐래? 이건 예약이 아닌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도 이 순간부터 이게 왜 예약이 아닌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 더더군다나 우리 문제 미리 보면서 이미 봐뒀죠? 얘 문제로 낼 거라는 거 알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목숨 걸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 이해됐어요? 법적으로 예약은 법적으로 예약의 문제를 정의를 해주죠.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이래요.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왜? 계약이 뭐였어요? 합의대로 권리 발생하는 거죠. 그냥 결국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뭐야? 예약은 계약이다. 끝이야. 예약도 계약이야. 이거 밝히는 게 끝이야. 그냥 그것만 넣으면 되죠. 앞에서 계약과 관련된 개념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
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실 법적으로 예약은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진술하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글자를 쭉쭉 읽어 나갔을 때 의미가 안 남았을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는 서술어 중심으로 다시 읽는다고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뭐야? 예약이라는 건 결국 본계약 성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 저거를 목적으로 하는구나. 이걸 적는 게 핵심이야. 왜? 아까 예약을 언제 쓰다 그랬어요? 계약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이 계약이 뭐야? 본계약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약이란 뭐야?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정리하는데도 내 말을 들으면 약간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계약 이러니까, 그죠? 바꿔 얘기하면 생각 안 하면 여기 날라가.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사고 방식 자체가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이 지문이 쉬운 지문은 사실 아니야. 왜냐하면 결국 미래에 나와 있는 어떤 걸 지금 현재로 땡겨와야 되는 거죠. 원래 이 사고가 좀 어려워. 왜냐면 우리는 항상 현실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는 사실 경제 지문이 안 나온 지 좀 됐지만, 내가 예전에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올해 경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나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 개정되는 교육과정으로 수능이 실시되는데,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경제가 필수 과목이란 말이에요. 너네 국사하는 것처럼 경제가 필수야. 물론 지금 사탐 경제처럼 깊은 건 아니지만 요즘 애들이 경제를 너무 몰라.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애들이 다 경제 고자야. 나도 그랬어요. 나도 사회 나갔을 때 뭐 아무것도 몰라서 주식 나쁜 거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주식하면 집안 망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가르쳐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합의되면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이죠. 거기서는 생활경제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면 경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과거보다 애들이 깊죠. 그럼 이제 경제를 건드리기에 부담이 없어. 근데 내년에 갑자기 경제를 새로 개발하려고 하면 빡세죠. 그러니까 싱싱한 마루타. 너네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싱싱한 마루타는 여기에 한번 시험 삼아 내볼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경제가 한창 많이 나왔을 때, 예전에 심지어 막 이런 말도 했잖아. 작년에 법이었으니까 올해 경제.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죠? 법, 경제 이렇게 퐁당퐁당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경제가 많이 나왔을 시기에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제 제재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이 뭔지 알아요? 그 오징어 게임 봤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그 쌍문동의 자랑 있잖아. 그 이름이 뭐였지? 상훈이? 그 쌍문동의 자랑 상훈 있잖아. 걔 왜 망했어? 선물하다 망했잖아. 그죠? 이게 선물이라는 것도 미래에 계약할 걸 미리 계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약이랑 비슷해.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 선물이 나왔을 때 애들이 어려워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고를 어려워해. 그러니까 평가원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 말고 법에서 땡겨온 거죠, 그 개념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읽는 방법은 결국 그 선물 읽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독서 방법 자체는. 그래서 까다로운 건 맞아. 그러니까 여기를 잘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자, 예약은 뭐야? 그렇지. 내가 나중에 계약하자고 하면 계약해야 돼. 라고 계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예약이야. 그러면 다시 예로 돌아와 보세요. 이거 예약 아닌 거 나쁘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 예약하려고 하지만 이 새끼는 예약 안 되겠잖아. 우리도 예약 아닌 거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기업이라는 이 거래 상황, 이 계약 상황을 봐봐요. 이 계약 상황은 어떻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있어. 그 다음에 뭐 기차 회사가 있겠죠? 그럼 고객이 기차 회사한테 돈이 줘요. 그럼 기차 회사는 고객한테 뭘 줘? 승차권을 주죠. 그리고 이 승차권은 뭐야?
보여주면 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예약이라는 게 미래 계약할 걸 계약하는 거죠. 그죠? 미래 계약할 걸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건 그냥 이 자체로 권리지. 뭔가 이게 나중에 계약하자라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약이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이해가 됐어야 된다고. 앞에 봤는데 애들 그랬는데 여기에서 다들 약간 정신줄을 조금씩 놓기 시작해요. 정신줄 똑바로 내가 나중에 선물 그 질문 하나 수업 시간에 다뤄줄게. 알겠죠? 예전에 그 사관학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왔거든. 그것도 요거랑 비슷한 사고 방식이니까 걔를 나중에 한번 다루면서 다시 한번 이거 연습해 볼 테니까. 자, 그럼 기억과 관련된 거 읽었으니까 현재 바로 체크하러 온다고. 자, 생각해요. 야, 요런 문제 있잖아. 이 세트가 왜 유명하냐면 문제 대부분이 이해가 없으면 사실 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지를 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지금 여기 나랑 같이 읽었으니까 앞에 보면서 생각해 생각. 알겠죠? 자,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 대상인 금토에 해당한다. 자, 일단 요 상황에서 승차권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 승차권이 내가 기차에 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기차를 탑승하는 것 자체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만약에 이걸 채권에 해당한다. 이걸 채권으로 본다면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채권의 대상인 급부가 뭐야? 특정 행위죠. 특정 행위. 그러면 내가 기차를 탑승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때 급부는 뭐야? 그럼 기차 탑승이죠. 돈을 지불하는 건 급부가 아니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여기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말은 다 여기 나오잖아.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글자 나와. 동그라미 이렇게 한다고. 그럼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내가 예전에 채권 경제도 그러니까 이게 이 승차권이 경제에서 말하는 채권이랑 똑같아요. 경제에서 말하는 채권은 뭐라 그랬어? 이런 종이가 그랬죠. 여기에 액면가 적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만기일 적혀 있어. 7월 8일이니까 7월 9일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이 종이는 무슨 뜻이냐? 이 종이를 가지고 가면 7월 9일에 가져가면 액면가에 적힌 금액을 준다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채권이라고 하냐? 이 종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7월 9일에 액면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문서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말하는 저 승차권도 일종의 채권이야. 저 승차권을 보여주면 탈 수 있는 거잖아. 즉 승차권은 내가 승차권에 표시된 날짜에 이걸 보여주면 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문서화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한다. 자, 만약에 기차 탑승이 채권이라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뭐예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래, 탑승시킬 의무가 있는 거죠. 탑승시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기차를 안 타요. 그럼 의무를 포기한 거야? 아니죠. 이건 권리를 포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기차에 탑승할 권리가 있고 그러면 기차 회사는 나를 태우는 의무가 있죠. 이게 채권과 채무잖아. 의무는 뭐야 그러면? 태우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맞아요? 맞죠? 이거죠. 채권의 행사가 뭐야? 그래, 기차 탄다잖아. 기차 탄다. 그죠? 기차 탄다를 나중에 탄다고요. 의미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승차권을 구입하는 게 뭐예요? 기차 탈 거야. 근데 이때 탈 거야.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아니 이거 계약이 되잖아. 그죠? 그 다음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맞아요. 당연히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얘는 고르면 안 돼. 근데 놀랍게도 이게 모의고사 치러서 당시에 이걸 고른 애들이 대다수였다. 왜 얘를 골랐겠니? 이게 기억 앞뒤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글자. 그죠? 근데 이건 절대로 고르면 안 되죠. 절대로 고르면 안 돼. 왜?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이게 뭐예요? 예약이죠?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예약이다. 아니 그냥 예약이 아니다. 이게 이 예시의 핵심인데 예약이다를 고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예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죠. 이해되죠? 적어도 얘는 골랐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서 이 문단 요약은 생략할게요. 아까 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요약이죠. 내용 자체를 이해해야 할 수 있으니까.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뭐 하고 있어요? 그래, 구분 분류한다. 구분 분류 핵심 뭐야? 상위 개념 공통점, 하위 개념 차이점 위주로 정리한다. 아시겠죠? 특히 상위 개념이 공통점이다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다 뭐야? 예약이야. 이 뒤에 나오는 것도 어쨌든 예약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다 뭐야? 미래의 계약, 승낙할 거와 관련된 걸 계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생각해. 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예약상 권리자, 주계가 뭐야? 예약한 사람. 그죠? 예약한 사람이 본 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성립하자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이 승낙하는 걸 계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계약하는 거라고요. 본 계약을 성립하자라고 요구했을 때 승낙하는 걸 계약하는 게 예약이라고요. 왜? 아까 예약이 뭐라고 그랬어? 계약 성립을 확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이해되시죠?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 든다. 그죠? 자, 그럼 예시 내가 앞에 내용 이해했으면 이해한 내용 확인하면서 읽고 여기 이해 안 됐으면 이걸 통해 역으로라도 이해해야 돼. 이해의 확인이든 역이해든 너네들이 해야 할 짓은 뭐라 그랬어? 치환이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치환하면 됩니다.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데, 그러니까 이 뒤에가 중요하죠. 왜냐면 앞에서 예약이 뭔지를 설명했으니까 이 뒤에를 이걸로 읽으려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자,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지. 본계약 성립 요구죠. 본계약 성립 요구. 본계약 성립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승낙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선정된 업체가 누구야? 그렇지. 예약상 권리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회사는요. 그렇지. 상대방은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래요.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대. 자, 하위 정보니까 차이점 생각해야 돼. 첫째랑 차이점이 뭐니? 그렇지. 첫째는 뭐야? 성립 요구하면 승낙하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요, 그냥 성립할래 하면 바로 성립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한테 승낙을 요구한다는 행위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예약할 때 상대방이 그 예약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행동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약이 뭐야? 본 계약 성립 이거랑 관련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해야 될 행동이 있죠. 뭐야? 내가 성립하자고 하면 승낙해야 돼.
이게 상대방이 해야 될 내용이죠. 상대방이 해야 될 내용,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래, 급부야. 즉 예약상 급부가 존재한다. 승낙해야 된다라는 급부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얘는요, 상대방이 뭐 해야 될 건 없죠. 그냥 내가 이제 계약하자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선생님 지금 예약을 분류하는데 첫 번째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고 했는데, 결국 얘네들이 다르다는 건 두 번째는 채권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채권이 발생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왜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너네들이 대답해보세요. 아니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첫째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인데 두 번째도 채권이 발생하면 이게 왜 둘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는 본계약상의 채권이고 예약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은 본계약상 채권이에요. 얘는 본계약상 채권이야.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은 뭐야? 그렇지. 예약상 채권을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야. 첫째는 상대방이 뭔가를 해야 돼. 승낙이라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승낙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이 채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요, 내가 승낙을 요구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내가 의사만 표시하면 바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대신 본계약에는 당연히 채권이 있겠죠. 여기도 본계약엔 채권이 있죠. 여기도 본계약엔 채권이 있죠. 본계약의 내용은 뭐예요? 제가 정리해볼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정리해볼게요. 선정 업체가 있어요. 그 다음 회사가 있죠. 자, 예약했어. 얘가 예약상 권리자야. 그러면 예약의 내용이 뭐야? 그렇지. 내가 본계약 성립 요구하면 승낙해야 돼. 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이해되죠? 이게 예약상 권리잖아. 그죠? 반대로 회사는요, 본계약 성립 요구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그럼 이 과거의 내용이 결국 뭐야? 급부가 되는 거죠. 예약상 급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본계약은 어떤 계약이야? 업체가 있지, 회사가 있어. 야, 잘 들어 대답해. 여기에 없어. 여기 없는데 생각하고 얘기해. 업체가 채권자야. 그럼 이때 급부가 뭐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얘가 채권자야. 급부 뭐야? 그래, 대금이야. 급부는 대금이야. 내가 예전에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향이라고 하거든.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향이야. 그러니까 얘네도 사실 쌍방향이야. 그죠? 여기서 계속 그 쌍방향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 업체는 회사한테 뭘 줘요? 급식을 줘요. 회사는 업체한테 뭘 줘요? 돈을 줘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을 채권 채무 급부로 나눠보면 업체가 채권자일 때의 급부는 대금이고요. 회사가 채권자일 때 급부는 뭐예요? 급식 제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업체는 어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돈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회사는요, 대금을 줄 의무가 있어요. 뒤집어. 만약에 회사가 채권자야, 그럼 회사는 업체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요? 급식 제공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업체는 회사한테 어떤 의무가 있어?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쌍방향이라고 우리 주택임대차 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다 이야기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저 밑에 나와 있는 상황은 뭐야? 요건 발생 안 해.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의사만 표시해도 바로 성립하니까. 하지만 여전히 요 본계약과 관련된 첫 번째 의무는 있겠죠. 어떤 권리를 있겠어? 너네들이 식당 예약했어요. 너네들은 식당한테 어떤 권리를 가져요? 그래, 밥 내놔. 이 권리 가지잖아. 그죠? 그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 채권이 발생한다고. 이때 이 계약은 무슨 계약 얘기하는 거야? 그래, 본계약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읽으면 된다. 자, 그래서 A 읽었으니까. 자, 채권 발생시키는 계약 뭐 떠올려야 돼? 채권 발생시키는 계약 뭐였어요? 그래, 급식, 예약 완결권, 식당, 이거 떠올려야 된다. 그죠?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 누구야? 이 상황에서 업체, 그죠? 이 상황에선 예약한 사람, 그죠? 자, 그러면 예약상 급부 뭐야? 그래, 나중에도 내가 계약하자고 하면 계약 승낙해야 한다. 이거죠? 본계약은 뭐야? 돈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없고 예약 완결권은 예약상 급부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이 당시에 3번 고르는 애들 많았다니까요. 2번 고르는 애들 많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회사부터 나왔죠. 그래서 회사부터 나왔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회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회사는 뭘 요구해? 급식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급식 제공 이게 급분같다 하고 푸는 거라고요. 주체를 잘못 잡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예시 적용하면서 이런 거 연습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 웬만하면 글자로 읽지 말고 의미를 떠올려봐. 예약상의 급부.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급식업체 선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급식업체 선정 상황이라면 예약상 급부 뭐였죠? 그렇지. 본계약 하자고 하면 승낙해라. 이거였죠. 본계약상 급부는 뭐야? 그렇지. 그렇지. 줬으니까 돈 줘라. 이거였죠. 근데 승낙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가 아니 승낙 안 할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식 제공했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자, 이런 거 이중구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중구정은 눌러 읽으라고 했다. 그냥 슥 훑어보면 다 나올라봐. 무슨 뜻인지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는데.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만약에 내가 고의로 했어. 혹은 실수로 했어. 이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했어. 그럼 책임져야 돼. 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의나 과실이 아니야. 이거를 증명하면 책임져 안 줘?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눌러 읽으라고. 지금 내가 눌러서 심지어 이중구정을 바꿔서 물어보는데도 아리까리하죠. 근데 이걸 너네들이 눈으로 쓱 읽고 이해가 되냐니까요. 눌러 읽어. 아시겠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근데 내용을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 그죠? 내가 일부러 그랬어. 혹은 내 실수로 발생했어. 그러면 책임져야지. 나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죠? 이 말이라고 그냥 사실은 저 말이. 이해되시죠?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채무의 내용이 바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의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의무가 생기느냐?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책무로 바뀌게 된다 이거예요. 따뜻한데 책임져 어떻게 물어내 이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채권 채무 예약도 마찬가지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이게 뭐 예약상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본인 계약 상황이든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내가 일부러 한 거나 실수로 한 거야. 그러면 책임지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책임져. 어떻게? 그래,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서 책임져 이거라고. 이해되시죠?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지금 계속해서 고의 과실 이게 튀어나오는데 여기 좀 익숙해져라. 왜냐면 법에서 좀 되게 중요해요. 고의 과실 저걸 증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실제로 고의 과실만 가지고 쓴 제재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저게 법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니까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 어쨌든 여기 마찬가지야. 만약에 딴 사람이 일부러나 아니면 지가 실수해서 권리 실현을 방해했어요. 그러면 예약한 사람은 그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대. 자, 내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하죠. 평가원, 조건 패티시 있다. 여기서 안 물어봤지만 체크해. 알겠죠? 조건 1, 고의 과실로 피해 끼친다. 조건 2, 위법성 인정된다. 그죠?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자, 불법행위 책임 글자 붙이는 거 어렵지 않죠? 뭐야? 너 불법적인 행위했어? 책임져. 이거죠. 이해되시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줘요. 이거 뭔 말이에요?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하죠? 그럼 여기서 살짝 긴장해야 돼. 그죠? 왜? 결과값이 똑같네. 결과값이 똑같아. 근데 지금 이유가 다르죠. 어떤 책임으로 인해 그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머리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급부 이행 안 했어? 그러면 왜 채무 이행 안 해? 책임져.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피해 끼치고 위법성 인정돼요. 그럼 이게 뭐야? 불법행위야.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져 이거죠. 어떻게? 손해 배상해 이거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약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져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납득되는데 급부 내용이 뭐로 동일한데? 그래, 손해를 배상해. 이거는 똑같죠? 아까 뭐라 그랬어? 급부 이행하면 채무 없어진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급부 내용이 동일해. 그럼 한 사람만 그걸 이행해도 의무는 전부 사라진다 이 뜻이죠. 이해되시죠? 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